엄마 없이 자란 아이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특히 시집살이는 걱정이 되네요. 박정숙의 차가운 시선이 지혜를 훑어보며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모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네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자 성민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에 반대한 정숙은 어떻게 지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따스한 봄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작은 개인 병원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아버지인 이성민 원장은 마지막 환자를 진료하며 시계를 바라봅니다. 벌써 오후 6시가 넘었네요.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호사가 정리를 마치며 인사를 건넵니다. 성민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생했어요. 내일 봅시다. 병원 문을 잠그고 나서는 성민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30년 넘게 혼자 키운 딸 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지혜가 5살이었던 그의 봄, 아내 수연이 갑작스러운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만 해도 성민은 막막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군요. 혈관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듣고도 성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분야 전문의가 국내에 거의 없었거든요. 아내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성민은 전국의 병원을 다니며 치료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연은 어린 딸과 남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죠. 지혜야, 아빠가 엄마 몫까지 해줄게. 우리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아빠가 최선을 다할 거야.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고 5살 지혜에게 했던 약속이 떠오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민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병원 일이 끝나면 지혜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달려가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하며 살림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죠. 지혜의 머리를 묶어주다가 비비 꼬이기 일쑤였고 도시락을 싸주려다 밥을 태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성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이렇게 잘 자라주다니.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지혜는 아빠 혼자 와서 미안해했지만 성민은 아빠가 엄마 아빠 역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중학교 때는 사춘기를 맞은 딸과 서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여자아이 특유의 고민들을 털어놓지 못해 혼자 끙끙 앓는 지혜를 보며 성민은 속이 터졌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여성 간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육아 서적을 뒤져가며 딸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는 지혜가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말해주었을 때 성민은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때도 취업했을 때도 지혜는 항상 아빠 덕분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집에 도착한 성민은 현관문을 열며 지혜야, 아빠 왔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 중이던 지혜가 고개를 들며 밝게 웃어줍니다. 아빠, 오늘도 늦으셨네요. 피곤하시죠? 괜찮아. 우리 딸 얼굴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 성민이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여전히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제 지혜는 35살이 되었어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들을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매일 즐겁게 출근하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상사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실력 있는 편집자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2년 전부터 만나온 남자친구 민수와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아버지로서는 가장 안심이 되는 부분이죠.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입니다. 지혜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며 성민은 마음이 놓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며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빠, 내일이 민수네 상견례 날이에요. 성민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싶어서요. 그래, 긴장되지? 네, 좀 그래요. 민수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다고 하던데요. 성민은 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혜가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엄마가 없다는 것 때문에 위축되곤 했거든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나 운동회 때마다 혼자 온 아빠를 보며 미안해하던 지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혜야, 걱정하지 마라. 성민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우리 지혜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데. 분명 민수 어머니도 지혜의 진가를 알아보실 거야. 아빠가 30년 넘게 키운 딸인데 자신 있어. 지혜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힙니다. 아빠가 정말 잘 키워주셨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돼요. 무슨 소리야. 지혜만큼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어디 있어? 더 자신감을 가져도 돼. 그날 밤 성민은 잠자리에 들기 전 침실 서랍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바라봅니다. 여보, 우리 지혜 정말 예쁘고 착하게 자랐어.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성민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춘향각은 평소보다 더욱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특별히 예약된 룸에는 전통 한옥의 운치가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와 함께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이 놓여 있었어요. 민수의 부모인 박정숙과 김태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고급 명품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죠. 김태호 역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의젓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시간 됐는데 아직 안 왔네? 박정숙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터였어요. 어머니, 아직 시간 있어요. 곧 오실 거예요. 민수가 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예전부터 예의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시댁이 대대로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남편 김태호가 대기업 임원을 지냈고 자신도 명문대 출신으로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해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아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박정숙이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버지 혼자 키우셨다고 하니까. 그럼 좀 걱정이 되네. 아무래도 여자로서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배웠을 텐데. 김태호가 아내를 달래려 했습니다. 여보, 그런 편견은 좀. 편견이 아니야. 현실이지. 아무리 아버지가 잘 키웠다고 해도 어머니의 손길과는 다르잖아. 특히 며느리 교육 같은 건. 그때 룸문이 열리며 민수가 지혜와 성민을 안내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수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지혜는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씨와 교제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성민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지혜 아버지 이성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숙은 지혜 부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태호는 비교적 따뜻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반갑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자리하세요. 모두 자리에 앉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어머니, 지혜 씨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문학 전공하셔서 정말 실력이 뛰어나세요. 아, 그러세요? 박정숙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어디서 하세요? 성민에게 직접 물었어요. 작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있어서. 아, 개인 병원이시군요. 박정숙의 어조에서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의사를 기대했는데 개인 병원이라니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는 인상을 받은 거죠. 식사가 시작되자 박정숙의 본격적인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 씨,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혜가 당황했어요. 나 5살 때요. 아, 그럼 아버지가 혼자 키우셨군요. 박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여자로서 배울 게 많이 부족했을 텐데. 요리는 할 줄 아세요? 집안일은?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열심히 배워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건이라. 박정숙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게 웬만한 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수발이나 명절 준비 같은 건 어머니한테 직접 배워야 하는 건데. 성민이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서 힘을 얻으려 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성민이 차분하게 말했죠.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죠. 박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은 바쁘실 테고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민수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배려심도 깊고 너는 조용히 해. 내가 뭘 알아? 박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예요. 박정숙이 지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그에 걸맞은 집안 출신이어야 하는데 개인 병원에 어머니도 없고.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고 있었어요. 김태호가 아내를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당신도 조용히 해요. 박정숙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혹시 지혜 씨 어머니 병명이 뭐였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민이 놀랐어요. 그건 희귀한 질환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유전 가능성은 없겠죠? 이 말에 지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병력까지 문제 삼는다니요. 어머니.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너무하시잖아요. 뭐가 너무해?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거야.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박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룸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혜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고 성민은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상견례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다는 건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도 없고 변변한 집안 배경도 없다면 지혜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요? 아버지께서 혼자 키우셨다고 해서
제가 잘못 자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잘못 자랐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정숙이 날카롭게 응수했습니다. 특히 시집살이라는 건 어머니한테 직접 배워야 하는 미묘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시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는 방법, 명절 차례상 차리는 법, 친정과 시댁 사이의 균형 잡기. 어머니, 그런 건 결혼하고 나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가 끼어들었지만 박정숙은 무시했습니다.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 건가요? 박정숙이 계속해서 지혜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모성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손자들한테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네요. 이 말에 지혜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민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지혜는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건 인정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정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여자에게는 여자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남자인 아버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요. 김태호가 아내를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요. 박정숙은 지혜를 향해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요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민수가 워낙 입이 까다로워서요. 어릴 때부터 제가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만 먹고 자라서 일반적인 가정 요리는 웬만큼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웬만큼이라. 박정숙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요리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명절 때는 수십 가지 음식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지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그렇게 큰 규모의 음식 준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박정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어른들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께 어떻게 인사드려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그런 세세한 예의범절을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성민이 답하려 했지만 박정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어지는 전통이거든요. 민수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한테 왜 이렇게 모진 말씀을, 모진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거야. 박정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로맨스만으로 되는 줄 알아? 실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나중에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박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혜가 조용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맞나 봐요. 오늘은 이만. 지혜야, 앉아있어. 성민이 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박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인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너무 함부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함부로 평가한다고요? 박정숙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잖아요. 상식이라니요. 성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제 딸을 그런 식으로. 진정하세요, 선생님. 박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죠. 저도 우리 민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기대에 못 미쳐서. 지혜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성민이 딸을 위로했습니다. 박정숙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물론 지혜 씨 개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룸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민수는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성민은 분노를 참으며 딸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니도 없고 변변한 집안도 아닌데 우리 민수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에 좌석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혜가 드디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폭발했어요.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아버지께서 혼자 키우셨다고 해서 제가 잘못 자란 건가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요. 글쎄요. 박정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만해. 민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지나치십니다. 이건 사람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 박정숙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고생하는 건 너라고. 결혼이 연애 감정만으로 되는 줄 알아?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지혜의 아버지 성민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박정숙이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그만한 격이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성민의 눈에 분노가 번뜩였지만 딸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지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입니다. 30년 넘게 제가 지켜본 딸이에요. 착하고 성실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박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역할이라는 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더욱 그렇죠. 지혜가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버지, 가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지혜야. 성민이 딸을 붙잡으려 했어요.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박정숙이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상처 주는 말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이야. 박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만남이라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 박정숙이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병원도 개인 병원이라니. 큰 병원 의사도 아니고 딸 하나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 타령이에요? 이 말에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지혜 역시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훌륭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박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 부족한 거죠. 김태호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박정숙이 남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감정에 휩쓸려서 어떡해요? 그 순간 박정숙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박정숙이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급변했어요. 응, 또 아파? 어디가?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상당히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병원에 가야겠어요? 알았어, 언니. 금방 갈게요. 박정숙이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언니가 또 아프시네. 희귀병이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별로 없어서 걱정이에요. 민수 아버지 김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병이시길래 그렇게 자주 아프세요? 혈관 관련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정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국내에 전문의가 몇 명 없다고 해서 큰 병원 다녀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이 말을 들은 성민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혈관 관련 희귀병이라니 혹시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아닐까요? 성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을까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박정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봤어요. 왜 그러세요? 룸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욕과 상처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박정숙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게 우리 민수에게는 너무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안 격차도 그렇고 교육 수준의 차이도 그렇고 지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지혜야. 성민이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혜의 마음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모독할 수 있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박정숙이 아들을 향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고생하는 건 너라고. 김태호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너무 심하잖아. 당신도 가만히 있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박정숙의 모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병원도 개인 병원이고 딸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딸을 키운 자신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부인께서는 정말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박정숙이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현실을 직시해야죠. 우리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고 우리 집안은 3대째 서울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명문가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집안과 혼사를 치른다는 게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민수가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지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박정숙이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개인의 감정만으로 되는 줄 알아? 가문의 체면과 격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지혜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성민이 딸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때 박정숙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언니네. 박정숙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응, 언니. 어떻게 됐어?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응급실에 가야겠어? 아, 진짜. 박정숙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내가 금방 갈게.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가. 전화를 끊은 박정숙이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또 아프시네. 이번엔 정말 심한 것 같아요. 희귀병이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별로 없어서 늘 걱정이에요. 김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병이시길래 그렇게 자주 아프세요? 혈관 관련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정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국내에 전문의가 몇 명 없다고 해서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다 가봐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의사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박정숙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성민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관 관련 희귀병이라니 바로 자신이 20년 넘게 전문으로 연구하고 치료해온 분야가 아닌가요? 성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혈관성 자가 면역 질환인가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박정숙이 깜짝 놀라며 성민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정확히 그 병이에요. 그럼 혈관염이나 혈관 폐쇄 증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시나요? 성민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정말 어떻게 아세요? 민수와 지혜, 김태호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병원 의사라고 무시당했던 성민이 갑자기 희귀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니요. 저는 성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 분야 전문의입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전 아내를 그 병으로 잃고 나서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 분야를 전문으로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혈관성 자가 면역 질환 전문의 중 한 명이에요. 박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바로 그 사람이 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혹시 치료가 가능한가요? 박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직접 봐야겠지만 최근에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충분히 호전 가능성이 있어요. 룸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욕과 상처로 가득했던 공간에 갑작스럽게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박정숙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지며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바로 그 사람이 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거든요. 정말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박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성민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환자분의 정확한 상태와 병의 진행 정도를 봐야겠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치료법이 급격히 발전했어요. 특히 면역 억제요법과 혈관 재생술을 병행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면역 억제요법이요? 박정숙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그게 뭔가요? 혈관성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혈관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성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손상된 혈관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해야 하죠.
민수와 지혜, 김태호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성민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개인병원 의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요. 박정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를 당장 치료받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응급실에 가고 있는데. 일단 응급 처치부터 받으시고 안정되면 제가 직접 진료해 볼 수 있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나서는 게 적절할지. 적절하다 마다 없어요. 박정숙이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언니가 5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치료해 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그때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정아예요. 저보다 3살 위. 성민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박정아. 박정아라고 하셨나요? 네, 왜요? 혹시 아세요? 성민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5년 전에 박정아라는 환자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5년 전에요? 박정숙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언니를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이 당시 국내 다른 병원에서는 포기했던 환자였어요. 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이 너무 심해져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서 다행히 회복시킬 수 있었죠. 박정숙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다면 성민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환자분이 부인의 언니분이었나요? 네, 맞아요. 박정숙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년 전에 죽을 뻔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고. 그 선생님이 바로 지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는 정말 몰랐어. 박정숙이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민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환자분이 여동생 결혼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어요. 본인이 아프니까 동생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없을까봐 울면서. 맞아요. 박정숙이 외쳤습니다. 언니가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 결혼식을 못 본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성민이 조용히 말했어요. 환자분이 꼭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셔서 결혼식 1달 전까지는 꼭 회복시켜드리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박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제 결혼식에 올 수 있었던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다행히 결혼식 2주 전에 완전히 회복되셔서 참석하실 수 있었죠. 지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딸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 김태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 중요한 일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민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건 의사의 본분이니까요. 박정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성민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 생명을 구해주신 분인데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성민이 급히 박정숙을 붙잡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가 살아있는 건 선생님 덕분인데. 박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지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았어. 정말 알겠어. 박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룸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욕과 상처가 한순간에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박정숙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 생명을 구해주신 분인데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어요. 괜찮습니다. 성민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부인께서 따님을 걱정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박정숙이 더욱 절절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는 건 정말 선생님 덕분인데, 그런데 제가 선생님과 지혜 씨에게 한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성민이 5년 전을 회상하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시 박정아 환자분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혈관 폐쇄로 인한 장기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죠. 박정숙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정말 위험했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존 가능성이 30%도 안 됐어요. 성민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포기했던 환자였거든요. 성민이 계속 설명했어요. 혈관성 자가 면역 질환이 전신으로 퍼져서 신장과 폐까지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른 의사들은 더 이상 시도할 치료법이 없다고 했죠. 박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했나요? 네, 하지만 환자분이 동생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민이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병실에서 울면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동생 결혼식도 못 가면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성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 모습이 제 아내 생각나게 해서 더욱 간절했죠. 박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언니가 정말 그걸 많이 걱정했어요. 자기 때문에 제 결혼식이 우울해질까봐 매일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는 꼭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다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자고 설득했죠. 민수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치료법이었나요? 그 당시 국내에서는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면역 조절 치료와 혈관제 건수를 병행하는 방법이었어요. 성민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막 발표된 새로운 치료법이었는데 국내에는 시설도 경험도 부족했어요. 성민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미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 왔죠. 김태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 환자를 위해 미국까지 가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2주 만에 연수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치료를 시작했어요. 박정숙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언니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는데 환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게 의사의 본분이니까요.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성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거든요. 특히 치료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급성 신부전이 왔을 때는 정말 위험했어요. 박정숙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때가 가장 크리티컬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환자분이 정말 강인하게 버텨주셨어요. 성민이 말했어요.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동생 결혼식에 꼭 가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지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위험한 치료를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야. 환자와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했어. 다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
성민이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밤낮 없이 병원에서 지켜봤어요. 치료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했거든요. 간호사들과 함께 24시간 교대로 지켰죠. 그때 선생님이 거의 집에도 못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정숙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자의 의지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성민이 말했어요. 특히 박정아 환자분처럼 강한 목표의식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됐어요. 박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때 저한테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혹시 못 일어나면 결혼식 날 읽어달라고. 그 편지에는 제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만 가득했어요. 그 편지 얘기도 들었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느꼈죠. 환자분이 직접 그 편지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의사로서의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성민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제 아내를 살리지 못한 후회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박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인분도 같은 병이셨나요? 성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치료법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어서 결국 구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너무 커서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만큼은 꼭 살려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은 후 그 분야를 전문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를 키우면서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했죠. 성민이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가족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박정숙이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 숭고한 마음으로 의료진에 헌신하시는 분인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박정아 환자분이 회복된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박정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가 그런 말을.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성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성민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선생님, 제 언니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도 감사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부인. 성민이 박정숙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걱정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아니에요. 박정숙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는 건 정말 선생님 덕분인데. 그런데 제가 선생님과 지혜 씨에게 그런 무례한 말들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박정숙이 지혜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니, 지혜 씨.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당신도 그런 분의 딸인데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어머니 없이 자란 게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거든요. 부족하다니 무슨 소리야. 박정숙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를 선생님이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알겠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어. 정말 알겠어.
박정숙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그러게요. 성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숙이 성민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혜가 우리 가족이 되어주는 거였네요.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과찬이세요. 성민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지혜가 좋은 가정을 만날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그때 박정숙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언니가. 박정숙이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어떻게 됐어? 병원에 잘 도착했어? 전화 너머에서는 박정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있는데 좀 나아졌어. 그런데 정수가 상견례는 어떻게 됐어? 박정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지혜 아버지가 바로 언니를 살려주신 그 의사 선생님이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정말? 박정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야, 언니.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건 지혜 아버지 덕분이라는 거야? 맞아, 언니. 선생님이 언니를 위해 미국까지 가서 연수받고 오셔서 치료해 주셨어. 박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운명인가 봐. 정수가, 나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게. 언니, 아직 몸이 안 좋은데. 괜찮아. 꼭 인사드려야겠어. 1시간 후 병원 가운을 입은 박정아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링거 자국이 남은 손으로 성민에게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몸조리 잘하셨나요? 성민이 환자를 보는 의사의 눈으로 박정아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아플 때도 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박정아가 지혜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고마워.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내가 정숙이 결혼식도 못 봤을 거야. 그리고 오늘 이 기쁜 자리도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지혜가 박정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고모. 그래, 정말 고마운 가족이야. 박정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정숙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사랑하는 마음에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것 같아. 사랑으로 키운 아이가 가장 훌륭한 아이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성민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지혜가 정말 행복해 보이죠? 당신도 기뻐하실 거예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했어요. 3개월 후 아름다운 봄날에 지혜와 민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박정아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서 신부 지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혜야, 정말 예쁘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성민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해준다고 했던 약속, 이제 다 지킨 것 같구나.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박정숙이 성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감사해요. 지혜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그리고 제 언니도 살려주셔서, 이제 한 가족이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박정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걸요.
지혜가 마이크를 이어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으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지혜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기뻐하고 계시죠? 성민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가장 행복해하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신혼집에서 지혜와 민수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민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행복하게 결혼했어요. 당신 걱정 덕분에 더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인연들이 존재합니다. 미움과 편견이 사랑과 감사로 바뀌는 순간 진정한 가족이 탄생하는 거겠죠.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인연들이 존재합니다. 미움과 편견이 사랑과 감사로 바뀌는 순간 진정한 가족이 탄생하는 거겠죠.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